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8시 39분 영상을 녹화 중인데 방금 영상을 올렸다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이 너무 길면은 또 너무 또 똑같은 말만 오래 해야 되니까 일단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1시간 봉으로 잘 안 보긴 하는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볼게요. 55,000, 56,000 가장 하단 라인 잘 지켜주고 있었다가 다시 살짝 반등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살짝 위채널인 58,000, 59,000 라인으로 옮겨왔고요. 지금 이 조금 애매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63,000, 62,000 이 정도가 좀 돌파가 되어야 다시 좀 좋은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연말 불장 이슈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좀 언제부터였냐면은 이 장세가 언제부터 좀 유동성의 그 어떤 돌고 도는 파티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었냐면은 이제 6, 7, 8월 그러니까 5월, 6월, 7월 하락장 이후로 그 다음에 7, 8, 9월의 하락장 회복이 계속해서 있었죠. 계속해서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가지 섹션들마다 펌핑이 있었어요. 뭐 레이어 1 펌핑도 있었고 밈코인 펌핑도 있었고 그리고 뭐 NFT 관련 펌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P2E나 메타버스 쪽 펌핑도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자금들이 시장에 도는 그 자금들의 어떤 흐름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흐름들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갈라라든지 좀 대표적으로 갈라 뭐 샌드박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실제적으로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바이낸스 거래량 기준으로 테더마켓 기준으로 샌드박스가 25억 달러 그리고 갈라가 27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이 25억 달러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거래량이 적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가지 마켓이나 다른 시장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비트가 많긴 하겠지만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조차 이렇게 좀 거래량이 많이 뺏겨오고 있는 이 느낌이 결국에는 그 돈의 흐름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와 이더 그리고 메이저에 왔다가 뭐 다시 메이저로 갔다가 다시 비트 이더로 갔다가 뭐 다시 뭐 밈코인으로 갔다가 다시 뭐 비트 이더로 갔다가 메이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최근에는 다시 이게 또 이런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들에 돈이 쏠렸다가 조금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나오죠. 확실히 빠지는 구간이 나오니까 다시 비트 이더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굉장히 디커플링 모양새이고요. 비트 이더와 함께 궤를 같이 하는 뭐 이런 알트코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상반기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시바이누 저번 달인가요? 10월 한 27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전고점 찍었을 때가 이때가 거래량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뭐 샌드박스 갈라 합친 것만큼 거의 그마냥 정도로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 뛰었었는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시바이누만 올랐어. 시장에서 아주 막 뭐 개코인만 올라 뭐 개코인 오르고 막 도지코인 오르고 막 이랬었잖아요. 도지코인도 상반기 때 그랬었죠. 사실상 상반기 때 이때 구간에서 비슷했었고요. 그래서 그 특정 섹션의 어떤 이슈로 코인의 자금 유동이 딱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코인들의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몰리는 게 사실이고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준다. 근데 이런 코인이 있을 때 조금 빨리 좀 요런 구간에서 차라리 선동을 당하면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뭐 밈코인 조금 빠르게 올라타셨거나 재빠르게 혹은 메타버스 관련 이슈도 좀 재빠르게 올라탔거나 레이어 1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나 어떤 시장의 이 트렌드 안에서 뭔가 가치 투자의 영역을 조금 벗어난 지금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로 매매하는 그런 매매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침팬지 장에서는 그냥 저거 오르네 저쪽 섹션 좀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그냥 아싸 모르겠다 하고 그냥 딱 가가지고 추세도 아니죠 사실. 단기 뭐 트레이딩이나 스윙처럼 그런 형태로 매매하시는 방법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하셔야 되고 단기 대응으로 꼭 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런 코인들에 대해 익절 타이밍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나 지금 최근에 레이어 1들 같은 경우는 꾸준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최근에 시바이누라든지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뭐라 그럴까? 돌풍처럼 갑자기 팍 올랐다가 갑자기 그 돌풍이 딱 없어진 허리케인이 없어지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의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뭔가 트렌드가 갑자기 불어서 확 상승했다가 뭔가 그게 구속력이 꺼지거나 뭔가 어떤 이슈로 딱 없어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는 특징의 코인들이 몇 개 있죠.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전고점 기준 시점으로 한번 봅시다. 전고점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5월 7일, 8일 정도였어요. 물론 이전에도 이렇게 급등이 있었지만은 진짜 이렇게 돌풍처럼 불 때 5월 7일, 8일 기준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길게는 30일, 평균 한 25일 정도 상승을 한다고 보면 돼요. 보통 대략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무지성 상승이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그래서 보시면은 7일이니까 뭐 한 4월 7일로 가볼까요? 4월 7일에서 한 5일 더 하면은 한 12일, 13일이죠? 12일, 13일부터 이게 조금 낌새가 보이죠? 13일에 급등이 있었고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조정을 받는 모양새. 그리고 이제 시바이누 한번 볼까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돌풍 전에 물론 상승이 있어요. 근데 이 돌풍의 상승에 눈에서는요, 한 10월 27일이니까, 28일, 27일이니까, 한 2일이나, 아니면 뭐 30일 정도 가볼까요? 보시면은 여기죠. 한 3, 4일부터 폭등을 시작합니다. 폭등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이 폭풍이 몰아치고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했었던 코인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 코인이죠. 위믹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익절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제 28,000원 정도에 익절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어쨌든 잘 한 거겠네요. 운 좋게. 근데 뭐 이게 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제 기준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익절 타이밍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익절 타이밍 잡았냐면은 한 이제 21일, 22, 23 요 정도가 이제 고점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22, 한 달 전 정도, 한 달 정도 이 친구가 좀 급등한 시점이 이 정도 됐구나. 아, 좀 과열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나 먹을 만큼 먹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익절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다 나오고 나서 보니까 네 말이 쉽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급등하는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대략 한 3주에서 4주 정도 텀을 두시고 익절 타이밍을 천천히 좀 잡으시면은 제 경험적으로 체득한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잘 팔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클레이튼도 한번 볼까요? 클레이튼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클레이튼은 코인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트렌드로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금 천천히 내려오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상승 동력이 그 정도까지는 간다. 길게 가면은 그 정도까지는 간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샌드박스나 갈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 정도 딱 됐거든요. 지금 24, 25일이니까 한 11월 1일부터 그 전까지 한 며칠 정도 상승했다 치면은 요 친구도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특정 어떤 뭔가 그런 섹션으로 이렇게 확 온 거라서 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요 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판단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익절을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될 것 같고, 갈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이게 왔죠, 반응이. 그래서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같은 섹션으로 묶이는 토큰들의 특성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비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긴 해요. 비트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서 비트가 얼마나 어떻게 오를지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저도 보고 있는데, 이제 렉트캐피탈 분석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58,700 정도 라인이 이제 전 고점에서 그 상단으로 딱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딱 적당한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한 뭐 그 위로 올라가서 마무리해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주봉이랑 월봉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의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차트를 이제 같이 조금 볼 수 있으면 볼게요. 비트랑 이더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타이밍이라서,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4,5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점을 좀 높이면서 최근에 하락이 크게 있었던, 크게도 아니죠 사실, 뭐 한 10% 20% 빠진 건데, 한 저점을 좀 높이면서 계속해서 빼꼼 하는데, 이게 지금 일봉 마감 그리고 주봉 마감까지 잘 된다면 12월에는 또 이더가 잘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뭐 이론에 근거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경험으로 체득한 지표예요. 뭐냐면은 비트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는 와중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막 조금씩 오르는 시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죠. 그리고 그 조정 이후에 다시 비트와 이더가 어느 정도 힘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보다는 이더가 힘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17년, 18년 하락장에도 그랬고, 최근 5월 하락장에도 그랬는데, 시장이 전고점을 찍고 나서 좀 큰 하락폭이 오는 시점에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비트와 이더의 어떤 이제 유입 수급에 디커플링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는 어느 정도 커플링인데, 이제 보시면은 7일 기준으로도 상승률이 이더가 훨씬 더 많고, 이게 만약에 뭐 역전이 된다, 그리고 뭐 비트가 오히려 빠지는데 이더가 오히려 상승을 해, 그리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역시 근본은 이더인가 보다, 이더가 더 오르네, 이더 사야지, 비트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이 진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5월달에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서 그때 조금 잘 도망갔어요 사실. 근데 아직 지금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뭐 지금 이게 뭐 마이너스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그게 이렇게 앞으로 흘러간다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이슈는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 그런 뭐 지표나 이런 것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그냥 경험적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뭔가 차트로 다 해결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뭐 숨겨진 뭐 물량이라든지 뭐 릴리즈 물량 어디서 어떻게 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하락장 타이밍에는 어떤 전조현상들이 있었고, 이런 붐이 일어날 때 어떤 특정 코인들과 함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끊을 수가 없네요, 암호화폐 시장을.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점이 온다면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캡 전체로 한번 시장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좀 1년 단위로 한번 봅시다. 1년,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시장의 전체 자산 그 유입 수급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5월달 하락 직전에 지금 그래프가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그냥 따오면은 한 22에서 23 정도 규모예요. 22에서 25 정도네요. 22에서 25 정도 규모가 그 678 하락장 전의 전고점이었고요.
그리고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납니다. 12까지도 떨어지죠. 뭐 13, 12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반토막 정도 나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비트가 전고점을 찍을 때가 한 29 정도 되죠. 27, 29. 그리고 지금이 다시 뭐 25, 26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 반년 전 시장이니까 이때 어떤 그런 시장의 규모나 어떤 과열, 수급, 유입 이런 걸 좀 체감적으로 까먹을만 하죠. 그래서 이걸 수치로 봤을 때 23, 25 정도 되는데 지금이 뭐 한 25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생각보다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그때 전고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급은 없었다라는 거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도 뭔가 이게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우리 분명히 반토막이 나서 다시 시작한 거니까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 수급이 지금 자본에 여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수치로 팩트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막 ETF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뭔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그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네 라고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가 전고점을 또 뚫고 연말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지금 더 많은 자금들이 좀 들어와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뭔가 제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수치로 보고 나니까 비트가 막 200K 가고 이런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뭐 잘 가고 막 어떤 이슈로 인해서 뭐 이렇게 잘 가도 뭐 한 지금 도미넌스 기준으로는 지금 40%, 뭐 41%대 도미넌스 기준으로는 한 잘 가도 뭐 한 7, 80K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도미넌스가 40%대, 40% 초반으로 이제 비트 단가가 이제 7, 8K 가는 거랑 70, 80K 가는 거랑 비트 도미넌스 60% 이상 정도로 비트 단가가 뭐 한 70, 80K 가는 거랑은 시장에 들어오는 규모 자체가, 그 자금 자체가, 필요한 자금 자체가 엄청난 갭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도미넌스와 지금 어떤 이 시장의 그런 이 유입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그 고점을 지금 막 비트가 막 지금부터 막 2배, 3배 가는 그런 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언제든 시장에 들어온 어떤 자금들의, 큰 자금들의 그런 거에 따라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뭔가 신규 유입이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12월 달에 장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뭐 대기업, 기존 대기업들, 공룡기업들의 뭐 어떤 그런 어그로가 있으면 또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뭐 순식간이긴 하나 이제 뭐 우리 주변만 봐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자금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성숙했구나. 동시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이클별로 이 시장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4년 전 그리고 8년 전 4년 주기의 사이클에서 이걸 비교해보자면은 이번 주기에서는 전 비율로 따졌을 때 거의 뭐 얼마야, 이거 지금 18만 달러 이상은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어렵다는 거죠. 제 말은 이런 그림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조금 더 간편화한, 수치적으로 간단화해서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로는 한 7만 8만 정도까지는 연말 불장이 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진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뭐 10K, 100K 정도? 사실 뭐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뭐 희망 회로긴 하죠. 그래서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섣부른 판단일 것 같아서 천천히 그냥 시장과 발맞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머니플로우 차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라지캡까지는 계속 이렇게 큰 자금들이 돌고 있는데, 최근에 알트 시즌, 막 진짜 알트 불장이다라고 할 만큼 모든 전범위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하진 않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대신에 특정 이슈들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준 건 맞기 때문에, 뭔가 제 입으로 이렇게 뭐 알트 시즌 그래도 왔어요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트 시즌이 뭔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온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떤 섹션과 메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지금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건 동일하실 거라서, 이게 조금은 시장의 성숙해짐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온 걸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코인들이 뭔가 펌핑을 하기에 되게 어려운 구조적으로 왔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정보도 너무 공유가 잘 되고 있고, 뭐 국가적으로 규제라든지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업비트나 뭐 그런 잡코인들이 펌핑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동시에 어떤 걸 가져야겠어요? 아, 진짜 이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려면은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겠고, 빠릿빠릿하게 기민하게 움직여야겠구나 라는 걸 좀 깨우치는 시장이지 않았을까? 최근 한 달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비코노미에서 그 코인리스트에서 아이오 진행했던 비코노미가 후오비 프라임 리스트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기회 되시면 챙기시고요. 후오비가 진짜 잘 따오긴 하네요. 최근에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코인들 중에서 특징적인 얘들 보면은 뭐 갈라, 일루비움, IMX, 이미터블 X, 엔진, 소울 토큰, 요거 같은 경우는 판타스마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마나, 뭐 샌드박스, 이런 코인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의 특징은 뭐 말 안 해도 최근에 아실만한 다 그런 섹션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IMX의 생태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IMX 토큰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보기에 좀 지금 메타랑 잘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서, 가짜 언체인드, 길드 오브 가디언즈, 뭐 일루비움, 좀 되게 유명한 두 개는 벌써 코인리스트 IO를 진행했던 프로젝트고, 일루비움도 지금 엄청난 상승을 이루고 있는 토큰인데, 이런 게 다 지금 이뮤터블 X,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인 이뮤터블 X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폴리곤이나 뭐 오미세고, 뭐 보바, 뭐 스케일 네트워크, 뭐 셀러 네트워크, 이런 뭐 레이어 2도 있지만은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는 얘네가 컨셉 자체를 이제 NFT, 메타버스, 뭐 P2E 이쪽에 완전히 최적화를 시킨 프로젝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메타랑 잘 맞지 않나.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그런 메타로 정말로 좀 시장이 성장을 했을 경우에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한정이고, 이 외에도 솔라나 같은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쪽도 굉장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혹은 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반 유저들이나 어떤 이더리움 체인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거의 다 쓰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어떤 유저 확보, 이런 것들, 접근성, 이런 것들은 다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고 투자하는 데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베베나 뭐 틱톡, 디즈니 이런 애랑도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잘 엮여 있네요. 이미터블 X 같은 경우 지금 얼마죠? 9.36달러. 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후오비에서 좀 샀어요. 4달러 정도에, 4달러 뭐 한 3.9에서 뭐 4.2 사이에 좀 많이 샀었던 것 같은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입절을 한 상태고, 2배 정도의 입절을 좀 한 상태고, 나머지는 뭐 좀 더 장기적으로 홀딩을 해도 될 만한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시장이 꺾인다면은 뭐 그런 게 다 무산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왜냐면 이제 저는 말했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뭔가 장기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덜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본인의 전략대로 출구 전략 잘 세우시고 혹은 장투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세우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발란체, 최근에 아발란체가 굉장히 많이 핫했었는데 이제 아발란체 에코시스템 안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시총들이 다 너무 낮아서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이 된 것처럼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아발란체가 상승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생태계 안에서 프로젝트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때도 그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때도 그랬고 솔라나 때도 그랬고 아발란체 도 이렇게 됐고, 그리고 분명히 또 추후 나오는 이제 플랫폼 프로젝트들에서도 이렇게 안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 분명히 좀 괜찮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되지 않나 라는 의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거의 다 몰라요, 이런 프로젝트 뭔지. 뭐 바이프로스트나 뭐 애니스왑 같은 경우는 좀 뭐 많이 알죠. 뭐 트러스트 스왑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모르겠네요, 저도 솔직히. 라이 파이낸스 있고요. 이 정도. 근데 요거는 좀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10년 전 2011년 11월에 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마운트 곡스 사무실에서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3.2달러인데 심지어 여기서도 매수 매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와, 비트코인이 진짜 이렇게 3달러 말이 안 되네요. 11년이라고 하면 10년 전이라고 해도 진짜 되게 현대에 같잖아요. 지금 이 사진만 보면 콜라 사진도 그대로고, 뭐 풀 사진은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별로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어떤 이런 자금의 변화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체감해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이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네,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그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뭐 도미넌스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그냥 비트코인의 어떤 들어오는 자금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냥 뭐 너무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73,000에서 뭐 83,00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의 어떤 도미넌스 흡성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그것도 또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상승 가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제 도미넌스가 조금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을 다시 견인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연말에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둘 다 아니고, 만약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더리움이 디커플링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비트를 조금 뭔가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관점에서도 분명 어떤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잘만 시장을 관찰하고 계시다면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